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업종 강의, 오늘은 건설업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코스피 018번이죠. 건설업종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물론 더 많은 종목들이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만 건설업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접근 방법, 특성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에 대한 특성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역시 코스피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GS건설이라든지 대림산업 그리고 대우건설 이렇게 대형 건설사들을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코스닥의 개별주 같은 테마주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건설 개별주들 이런 그 건설사들은 테마라든지 이런 거에 묶여서 한번 어떤 이슈를 가지고 상승을 하면은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테마주 같은 그런 흐름을 보인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업종은 역시 또 후행하는 그런 업종입니다. 지수가 대세 상승을 하는 시기에 지수가 가고 나서 약 6개월이나 1년 후에 접근을 해도 무난한 그런 업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갈 때 처음부터 같이 가는 업종은 아닙니다. 나중에 접근을 해도 무난한 업종이고요. 결국은 주도 업종이 가고 그리고 다른 업종들이 가고 나서 그 이후에 움직이는 업종이 건설업종이에요. 그래서 건설업종은 그런 특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 특별한 이슈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은 그런 흐름을 보인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이해하고 접근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종의 전반적인 특성이나 또 종목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업종이 나와 있는데요. 쭉 나와 있죠. 지금 보시면은 GS건설부터 HD, iControls, 계룡건설, 고려개발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관심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관심 종목입니다. 앞에는 종목 코드고요. GS건설 006360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네, 그리고 대림산업, 대우건설 대표적인 그런 종목들이죠. 그리고 뭐 개별주들이라 할 수 있는 동아지라든지 범양건역, 삼부토건 이런 것들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현대산업, 현대건설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주거용 주택에 있어서는 뭐 엄청난 강자죠. 계속 그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건설은 전통적인 건설업종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사실 뭐 과거 정주영 회장께서 처음 제대로 된 기업을 만들었던 게 현대건설이기 때문에 역사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의 특성들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건설의 흐름은 최근에 좋죠. 건설, 토목, 건축공사, 뭐 엔지니어링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엄청나게 그 좋은 흐름을 보였었다가 그 왕자의 난이었었죠. 2000년도에 당시에 현대그룹과 또 현대차그룹 뭐 여러 그 현대그룹 자체가 분리되는 상황에서 당시에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채권단의 관리에 들어갔다가 2011년도에 결국은 현대차그룹에 다시 돌아오면서 결국은 어떤 그 정체성을 찾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뭐 물론 현대그룹이 있습니다만은 현대차그룹에 이렇게 다시 오면서 더 나은 환경에서 어떤 그런 기업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건설주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하면은 대림산업을 들 수 있죠. 대림산업을 보면은요. 대림산업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편한 세상 브랜드를 가지고 엄청난 그런 성장세를 보였던 그런 기업이고요. 꾸준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일 가능성이 높다.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주사 전환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삼성물산도 사실은 그 건설을 기반으로 했던 기업인데 지금은 어쨌든 리조트라든지 또 제일모직하고 에버랜드가 합병하면서 그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지배구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우리가 국내 건설이라든지 또 해외 건설 이쪽에서 많은 활약을 했던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GS건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2016년, 17년도에 실적이 안 좋았었죠. 당시에 그 일반인들이 보는 것과는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였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된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안정세에 다시 접어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건설업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종지수를 한번 볼까요? 네. 건설업이 최근에 상승하고 있죠. 현재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이 2018년 5월 3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북 관련한 그런 이슈를 가지고 강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사실은 기대감만으로 가는 흐름이긴 한데 그런 흐름에서 이렇게 이슈가 불거졌을 때는 이런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과거에 긴 흐름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게 건설업종입니다. 건설업종의 전성기는 역시 8, 90년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80년대, 90년대에 업종에 엄청난 강세가 보였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크게 다운됐었는데 98년도 외환위기 당시에는 또 저점에서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당시 대중주들이 폭등하는 시기에 엄청나게 같이 폭등을 했던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보면은 2000년대 초반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2003년부터 서서히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2004년부터 중반 이후부터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지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떻습니까? 2003년부터 계속해서 추세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건설업종은 이렇게 후행하는 업종이다. 지수가 가고 나서 그 이후에 움직이는 업종이 바로 건설업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07년에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최근의 흐름은 좋지가 않습니다. 2010년대 흐름을 볼까요? 2010년 이후에 2011년에 코스피 지수가 2011년에 고점을 기록했죠. 당시에 건설업종도 어느 정도 반등을 했다가 그 이후에 흐름이 좋지 않아요. 이런 흐름들은 사실 당시에 건설사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4년, 15년 이렇게 오면서 당시에 해외에서 저가 수주를 하는 그런 그 흐름 때문에 적자를 많이 기록했었던, 또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었었던, 사실 경쟁적으로 이렇게 저가 수주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흐름이 이렇게 쭉 이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상승할 만한 그런 건설업종이 강하게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없었어요. 그런 흐름이 이런 흐름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는 다시 한번 또 불꽃을 틔울 만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강한 불꽃을 틔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그 북한과의 통일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만들어졌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뭔가 그런 확실한 이슈는 없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정부의 어떤 그런 성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건설업종이라는 게 우리가 박근혜 정부를 보면은 건설업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던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를 생각하면은 부동산의 어떤 그 가격을 제재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정부의 성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 건설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은 조금 더 우호적인 분위기를 갖고 갈 수 있는 게 건설업종이고요. 그리고 진보 정권에서는 어쨌든 정부의 성향 자체가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등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그 억제 정책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좀 불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업의 성격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 역시 중에 하나가 건설업이죠. 왜냐하면은 북한이 사실 뭐 인프라 같은 게 너무 지금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목이라든지 건설 이런 것들이 엄청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보인다고 하면은, 통일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이 보인다고 하면은 반드시 또 접근해야 할 업종이 건설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건설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역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업은 대림산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산업, 안정적인 그런 기업들이죠. 흐름 자체가 괜찮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지수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만 언젠가 접근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지수가 크게 다운됐거나 아니면은 뭐 통일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생겼을 때 안정적인 흐름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역시 대림산업이 1순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역시 현대산업, 그리고 개별주들이 물론 강하게 더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우량주를 따진다고 하면은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지금 당장 접근을 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인 그런 것들, 기업에 대한 그런 흐름은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좋은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기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그 업종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코스피의 개별주, 대응 우량주 빼고는 코스닥 개별주 같이 움직인다. 그리고 상대적인 저평가 업종이고요. 코스닥과 유사한 성격의 업종이고요. 한번 가면은 무섭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죠. 그리고 주식시장의 영원한 주변 업종입니다. 후발 업종이기 때문에 지수가 가고 나서 나중에 접근해도 된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민감한 정부의 성격이 흐름을 결정한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은 정말 큰 대박을 볼 수 있는 업종이 바로 건설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주들이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습니다만 언젠가는 한번쯤 다시 한번 또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업종의 이런 흐름을 생각하고 향후에 접근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택촌놈 주식TV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독을 하시면 알람 기능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트위터는 반드시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의 트위터는 등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매주 월, 금 9시에서 10시
지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업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건설업종의 전반적인 성격, 그리고 종목들의 특성,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향후에 대응하시는데 좋은 그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업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에 다른 업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